도시로만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마을과 도시가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한 지방의 역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시도로 관광산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와서 살지는 않더라도 일단 지방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도하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쫄딱 망해버린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절이나 신사에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리야쿠라는 기복신앙을 대다수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는 이런 국민적 정서를 이용해서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어 장사를 해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센다이시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높이가 무려 100m나 되는 초거대 관음상을 만든 것입니다. 내부는 12층으로 된 박물관으로 108개의 불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로 전망대까지 오르면 세인다이시 시가지와 멀리 태평양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찾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러다 이제 무섭다며 철거해달라는 민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해도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보다 약 10년 전에 효고현 아와지 섬에 528억 원을 들여 만든 관음상도 있습니다. 이름은 세계평화 대관음상이지만 기부스를 한 환자 같아서 그냥 기부스 관음 또는 미이라 관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내부는 박물관으로 고물 자동차 몇 개 모아놓은 자동차 박물관, 또 가짜 피카소 그림 몇 개 있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속박물관, 시계박물관, 그리고 레스토랑, 기념품 판매장, 심지어 온천까지 온갖 잡동사니를 다 모아두었습니다. 10층 전망대 레스토랑에 가면은 무서워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를 들어가려면 입장료 8,000원을 또 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물건을 채워서 손님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는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마침내 2006년 문을 닫았지만 이제는 무섭다고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어서 15년째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정부가 이 시설을 사고 또 추가 예산 88억 원을 들여서 이제 겨우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빌면 복을 준다는 두 도시의 초대형 관음상 프로젝트는 쫄딱 망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 관음상에 조금이라도 덜 망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시대가 변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첨단 디지털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변하고 감각도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조악한 불상과 부실한 내용으로 사람을 모으려는 기획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조형물은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와지 섬의 관음상은 얼굴과 팔의 형태가 뒤틀려서 흉측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다 여기 온 사람도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빌 것 같은 그런 관음상입니다. 3. 장소가 어중간합니다. 브라질 리오 예수상처럼 높은 산 정상이나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있으면 신비롭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도심에 있는 관음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줄여서 한 가지로 말한다면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즉 작가나 전문 엔지니어가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제 정반대의 성공 사례를 들겠습니다. 1998년 영국 게이츠헤드에 설치한 북방의 천사는 죽었던 탄광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관음상의 5분의 1인 20m밖에 안 된 크기입니다. 비용도 관음상의 20분의 1, 대략 20억이 못 되는 돈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 작품 하나 때문에 망해가는 탄광도시를 유럽의 최고 관광도시로 바꾸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성공은 작가 안토니오 곰리와 그레이 골이라는 행정가가 긴 시간 연구하고 협력하여 이룬 것입니다. 관음상보다 7m가 더 작은 뉴욕의 자유여신상의 작가는 오기스트 바르톨리라는 프랑스 조각가가 자기 엄마의 얼굴을 모델로 제작했습니다. 관음상보다 61m가 더 작은 브라질 리오에이스상은 다실바 코스타라는 엔지니어와 폴 란도프스키라는 프랑스 조각가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공하는 랜드마크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크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가와 건축가 그리고 행정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긴 시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성공한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